예, 안녕하세요. 예,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indeterminate structure 두 번째 부정정 구조물이죠. 부정정 구조물 두 번째 시간에 이제 갖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본적으로 부정정 구조물의 아주 기본적인 얘기들 했었죠. 그래서 순서에 대한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뭐 여기다 그냥 직접 바로 쓸까요? 첫 번째 이제 스텝 1은 예,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었죠. 자유물체도 그리는 게 첫 번째 거였었고요. 뭐, 요 전에 문제풀이한 영상을 보셨을 테니까, 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그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스텝 2에서는 자유물체도 그렸으면 이제 방정식을 세워야 될 거고요. 평형 방정식이라는 건 물체가 받는 힘들의 압력이 0이다. 아니면은 물체가 받게 되는 토크의 총합은 0이다. 자, 이것을 둘 중에 하나가 아마 첫 번째 식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쓸 경우 물체가 선형 운동을 한다면은 이렇게 쓰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물체가 만약에 회전 운동을 한다. 예, 그러면은 토크의 총합은 0이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여기 이렇게 있고, 뭐 물체 하나는 이쪽 방향으로 하나는 이쪽 방향으로 해서 물체가 이렇게 회전을 한다. 그러한 경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세 번째 스텝 3에서는 이제 변형 방정식이 나오는데, 변형 방정식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물체의 총 변형량의 총합은 뭐 0이다. 뭐 그래서 델타 1 플러스 델타 2는 0이다. 이런 게 가장 많겠죠. 그러니까 델타 1하고 델타 2가 똑같은 경우, 아니면은 이런 경우 델타 1이랑 델타 2를 더했더니만 어떤 숫자가 나왔어.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델타 1 대 델타 P2의 비율이 몇 대 몇이다. 보통은 회전 운동하는 애들은 이런 식으로 주로 나올 겁니다. 비율로 주로 나오겠죠. 어쨌든 이 변형 관계식이 두 번째식, 그래서 여기 나오는 1번식과 2번식을 연립을 해서 푸는 다 형태가 그런 형태였었어요. 연립을 해서 어떤 무언가 내가 원하는 힘을 찾아내는 거. 그럼 이 힘은 어디 들어가? 이 델타라는 거는 2A분의 FL이니까 여기서 이 힘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힘, 여기서 첫 번째에서 구하는 1번에서 들어가는 식과 2번에서 들어가는 식 가지고 연립을 해서 무언가 미지의 힘을 찾는다. 요거를 찾아내는 거, 이것을 부정정 구조물의 풀이입니다. 지난 시간에 기본적인 걸 했으면 오늘은 두 가지 부정정 구조물이 만들어지는 두 가지 영향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게 될 텐데요. 이제 첫 번째 다뤄볼 게 서멀 피팅, 그러니까 서멀 이펙트죠. 어떤 열에 의한 효과. 열팽창에 대해서 아마 배웠을 거예요. 1학년 때 정밀 측정 공학에서 열팽창이 아마 나오죠. 그래서 길이가 L0인 물체가 온도가 델타 T만큼 증가하면 길이가 이만큼 늘어나게 될 텐데, 그때 늘어나는 델타라고 하면 이거는 알파 L의 델타 T다. L0에 뭐 이런 형태의 식을 이용을 해서 열팽창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요만큼의 갖춰진 공간에서 이렇게 갇혀진 공간에서 열팽창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얘가 늘어나려고 하는데 갇혀진 공간이니까 늘어나지를 못하겠죠. 그러면 응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응력값이 얼마인지 뭐 그런 것들을 찾는 얘기가 첫 번째 나올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미스핏이라 해서 조립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작이 잘못돼서 조립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작이 잘못돼서 조금 더 크게 잘못돼서 억지로 끼워 맞추게 되면은 거기서 어떤 응력이나 변형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찾는 게 두 번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의해서 발생하는 indeterminate structure를 이제 계산을 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가장 먼저 이제 서멀 이펙트입니다. 열에 의해서 열팽창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응력 혹은 변형률 혹은 변형, 그거에 대한 얘기가 될 거고요. 자, 열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원래 길이가 L만큼 되는 애를 온도를 델타 T만큼 변화시키면 길이가 변하게 되는데, 그때 열에 의해서 변형되는 길이는 알파라는 거에다가 L에다가 델타 T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자, 여기 알파라는 게 열 팽창 계수
개수라고 하고요. 혹은 선팽창 개수라고도 얘기를 해요. 뭐 선팽창 개수는 스틸 같은 경우는 뭐 대략 한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 퍼도씨, 온도는 단위는 퍼도씨로 사용을 하면 될 거고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가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 퍼도씨, 뭐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 제곱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형태로 재료의 고유한 값이고요. 재료의 고유값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물성치라고 합니다. 프로퍼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재료의 고유한 값, 고유한 어떤 값, 그렇게 나타내고요. 뭐 밀도라든가 끓는 점, 녹는 점 이런 것들이 다 재료의 고유한 값에 속하겠죠. 열팽창 개수도 마찬가지로 재질에 따라서 정해지는 고유한 값입니다. 역률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만큼의 열을 가하게 되면 열 변형이 발생을 한다. 변형량 혹은 변형률이 발생을 한다. 원래 길이분의 늘어난 길이로 변형률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변형률이라는 것은 원래 길이분의 열 때문에 발생한 변형률이죠. 원래 길이분의 늘어난 길이니까 L분의 알파 L의 델타 T가 되면 L하고 지워지니까 알파의 델타 T. 그래서 여기 변형률 알파의 델타 T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는 입실론이잖아. 시그마는 2의 입실론이니까 거기 입실론 대신에 요거를 여기다 싹 집어넣게 되면 이런 식, 즉 시그마는 2 곱하기 알파 델타 T라고 하는, 자, 시그마 T라 해서 이걸 열 응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에 의한 응력이 발생을 한다. 그런 얘기들 쭉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것만 일단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열에 의한 현상은 정전 구조물 같은 경우는 크게 열응력이 발생을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 있는 이 구조물 같은 경우에 뭐 이게 더 커. 델타 T1보다 델타 T2가 더 작아요. 그래서 T1이 더 많이 늘어나면 이렇게 변형이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B의 위치가 이렇게 변하면 되는데, 부정중 구조물 같은 경우는 응력이 달라집니다. 얘가 딱 짜여진 틀 안에서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러한 구조물에서 요 A하고 C만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틀어지죠. A하고 C가 이만큼 늘어나야 되니까. 그러면 BC도 늘어나야 되고 DC도 마찬가지로 늘어나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구조가 틀어지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랬을 때 평형이 되는 위치를 찾아주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요. 이때 들어가는 게 온도하고 평형 사이의 관계식이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아직까지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으실 텐데요. 조금 이따 이제 예제를 풀어보면 좀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네요. 바로 예제가 나왔네요. 자, 예제를 한번 볼게요. 길이가 L인 원형 형태를 가진 슬리브가 볼트 주위를 둘러싸고 양단에 와셔 사이에 끼워져 있다. 너트는 슬리브가 꽂기도록 조여져 있다. 슬리브와 볼트는 이거 그런 얘기인가 보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 그림이 있네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러한 튜브가 있어요. 튜브가 있습니다. 튜브가 있겠죠. 이게 길이 L인 원형관인 슬리브예요. 자, 길이가 L인 슬리브입니다. 슬리브의 가운데에 이렇게 관통을 해서 볼트가 채워져 있다는 얘기예요. 볼트가 채워져 요 끝에도 맞고, 이 끝을 너트로 맞고, 이쪽도 맞고, 그래서 볼트가 이렇게 꽉 채워져 있다. 그러한 형태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보시면은 위에 있는 이 그림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얘가 슬리브거든요. 슬리브라는 얘기는 원형관이에요. 관입니다. 이거 지금 막대기 2개 세워진 거 아니에요. 이거 관이에요. 단면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관을 볼트를 관통을 해서 양 끝에서 막아준 겁니다. 양 끝에서 이렇게 볼트를 이용해서 막아준 거예요. 관 하나를. 그래서 여기 볼트 머리가 오른쪽 끝을 막고 있고, 그 다음에 너트랑 와셔를 이용해서 왼쪽을 막고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림은 그런 상태고요. 슬리브의 열팽창 계수는 알파 S, 볼트의 열팽창 계수 알파 B보다 크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슬리브에 대한 물성치를 보니까 슬리브는 알루미늄인 것 같네요. 그래서 슬리브는 알루미늄이고요. 그다음에 볼트는 물성치를 보니까 스틸인 것 같네요.
그래서 볼트는 스틸 재질입니다. 보니까 슬리브가 열팽창 계수가 더 커요, 볼트보다. 이 얘기는 똑같이 온도가 올라갔을 때 슬리브가 더 많이 늘어날 거란 얘기예요. 똑같이 온도가 올라갔을 때 슬리브가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지금 볼트 머리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없다고 가정을 하면은 온도가 델타 T만큼 늘어나게 되면은 슬리브는 이만큼 늘어난 거예요. 델타 1만큼 늘어납니다. 델타 슬리브니까 S라고 하죠. 볼트는 델타 볼트만큼 밖에 안 늘어나요. 즉, 자, 이 볼트는 스틸이니까 다시 말해서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열팽창 계수가, 슬리브는 알루미늄이니까 2.3이었나? 예, 2.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퍼 도씨 이렇게 됩니다. 즉 1.29, 2.3이니까 알루미늄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온도가 델타 T만큼 증가하게 되면 델타 T는 50도 돼요. 그러면 더 많이 늘어나야 돼. 이렇게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이 끝부분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다시 말해서 슬리브의 끝부분하고 다시요. 볼트의 끝부분하고 슬리브의 끝부분은 만나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볼트 머리가 막고 있잖아. 제가 볼트 머리가 없다라고 가정을 했으면 슬리브가 이만큼 와 있겠지만, 이만큼 늘어나겠지만, 즉 델타 S만큼 늘어났겠지만 볼트 머리가 막고 있기 때문에 볼트 머리랑 슬리브는 같은 위치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슬리브는 오른쪽으로 갖고 싶지만, 이렇게 더 많이 늘어나고 싶지만 너 가지마 라고 누가 잡아당겨? 볼트 머리가 잡아당기죠. 슬리브를 볼트 머리가 이렇게 잡아당겨요. 반대로 슬리브는 늘어나고 싶지? 그러니까 나는 조금 더 늘어날래 하면서 슬리브가 볼트 머리를 잡아당깁니다. 물론 서로 주고받는 힘의 크기는 어떻겠어요? 같겠죠. 그래서 슬리브가 볼트 머리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랑 볼트 머리가 슬리브를 너 늘어나지 마, 가지 마 라고 미는 힘의 크기는 같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 힘 때문에 슬리브는 늘어나고 싶었는데, 열 때문에 이만큼 늘어나고 싶었는데, 열 때문에 이만큼 늘어나고 싶었는데 다시 이 힘 때문에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볼트는 요만큼밖에 안 늘어났어요. 이만큼밖에 안 늘어났는데 슬리브가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평형을 이루게 될 겁니다. 두 개가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어디냐는 거죠.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그쵸? 그리고 그 힘 때문에 발생하는 응력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칠판으로 가서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자, 지금 슬리브하고 볼트가 있으니까요. 처음에 이 오른쪽 끝에만 그려볼게요. 자, 이게 슬리브입니다. 슬리브 단면, 그 다음에 볼트는 뭐 단면 그릴 필요 없고요. 다시 슬리브. 이렇게 돼 있어요. 슬리브는 원형관이에요. 원형관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델타 T만큼 증가합니다. 온도가 델타 T는 50도씨였죠. 문제에서 50도씨만큼 증가해요. 그러면 슬리브는 열팽창 계수가 크니까 이만큼 늘어날 거야. 볼트는 열팽창 계수가 작으니까 요만큼밖에 안 늘어날 겁니다.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슬리브가 늘어난 거, 그 다음에 볼트가 늘어난 거. 그러면 슬리브가 늘어난 길이를 델타 S, 슬리브가 늘어난 길이. 자, 볼트가 늘어난 길이를 델타 볼트. 이렇게 표현을 해보죠. 이런 식으로. 자, 슬리브가 늘어난 길이 한번 식을 써볼까요? 델타 슬리브가 늘어난 길이는 알파 슬리브 L의 델타 T. 이렇게 됩니다. 자, 알파가 슬리브가 2.3이었어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그 다음에 원래 길이가 얼마였냐면은, 원래 길이가 200mm네요. 원래 길이는 200mm였습니다. 원래 길이가 그러면 200mm 곱하기 온도는 50도씨 증가시킨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은 0.23mm.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볼트가 늘어난 길이 볼트 L의 델타 T다. 볼트는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 곱하기 200mm, 온도는 마찬가지로 50도씨 곱해주시면 0.12mm. 즉 슬리브는 0.23mm 늘어날 거고 볼트는 0.12mm 늘어날 거라고요. 두 개 사이에 차이가 생기네요. 0.11mm만큼 차이가 생겨. 근데 끝부분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볼트의 끝과 슬리브의 끝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이 슬리브가 볼트 너 따라와 잡아당기겠죠. 반대로 볼트는 나 가기 싫어 슬리브 너 따라와 하고 잡아당기겠죠. 그래서 요 힘 때문에 F 때문에 슬리브는 자기가 늘어나고 싶은 만큼 늘어나지 못하고 좀 줄어들 겁니다. 볼트도 자기는 요만큼만 늘어나고 싶은데 슬리브 때문에 더 많이 당겨지게 되겠죠. 그리고 대칭이니까 원통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볼트는 이만큼 더 당겨지고 슬리브는 그만큼 더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볼트가 당겨지는 거리, 그 다음에 슬리브가 눌린 거리,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평형방정식 스텝 1. 자, 평형방정 F 자유물체도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그렸죠? 힘 F. 그렸죠? 요거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은 그렸고요. 힘 F로 표시를 해야 되겠네. 이렇게 그렸고요. 자, 그 다음에 스텝 2. 그러면 볼트가 받는 힘이랑 그 다음에 슬리브가 받는 힘의 크기는 같을 것이다. 서로 반작용이니까. 자, 그리고 스텝 3. 그러면 그때 볼트가 받는 힘이랑 슬리브가 받는 힘이랑 차이. 자, 볼트가 받는 힘, 그리고 볼트의 변형량, 그리고 슬리브의 변형량 합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요 차이 얼마만큼이에요? 자, 볼트는 이만큼 늘어날 거잖아. 슬리브는 얼마만큼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어디선가 평형을 이루게 될 거예요. 그 평형이 되는 지점, 요거 사이 간격 얼마야? 0.11mm네요. 0.11 나오겠죠. 얘는 0.11이다. 자, 슬리브가 늘어난 길이, 볼트가 늘어난 길이, 볼트는 볼트, 그 다음에 볼트, 그 다음에 F의 L 플러스 2의 슬리브, 면적 슬리브, F, L 이퀄 0.11. L 지워지고 F값 남네요. F값 남네요. 그러면 EBAB 분의 1 플러스 ESAS 분의 1에 곱하기 F 이퀄 0.11. 그러니까 결국은 F값은 0.11. 이 값이 200GPa, 면적이 문제에서 160. 공 3개 더 붙이셔야겠고요. 분의 1이고 플러스 마찬가지로 슬리브 80이네. 80에 공 3개 곱하기 단면적 요거 160이 아니라 78이네요. 요거 160 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계산기 한꺼번에 돌려주시고요. 굳이 이거 나눠서 따로따로 계산하지 마세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계산기 돌리는 거. 그렇게 해서 힘 찾아보시면은 3867N. 그래서 이때 슬리브하고 볼트가 서로 주고받는 힘은 3867N이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늘어난 길이를 찾으면 되니까 이때 볼트가 늘어난 길이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볼트, 단면적 볼트, 그 다음에 힘에다가 길이다. 힘 3867 곱하기 길이는 200mm였었고요. 볼트가 알루미늄 재질이니까 80GPa, 80에다가 공 3개, 단면적은 160mm. 계산해 주시면 0.05mm 나옵니다.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전체적으로 늘어난 길이니까요. 델타니까 이것은 델타 볼트 그러니까 0.12mm에다가 추가적으로 0.05mm 더한 거. 그래서 총 합쳐서 0.17mm 늘어났다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게 이제 서멀 이펙트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부정전 구조물에서 변형량을 계산하시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토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결국은 이제 열 현상 때문에 어떤 선팽창이죠. 그러니까 열에 의한 팽창 때문에 슬리브는 이만큼 늘어나고 싶은데 볼트는 요만큼밖에 못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개는 같은 길이만큼 늘어나야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선가에서 얘네들이 협상을 하는 거죠. 슬리브 나 이만큼 늘어나고 싶은데 아니야, 그냥 볼트가 그만큼 못 늘어나니까 좀 덜 늘어나자 라고 해서 되돌아가는 거고, 그 하중 때문에. 그 다음에 볼트는 자기는 열팽창 때문에 요만큼만 늘어나야 되는데 아니야, 슬리브가 이만큼 늘어났으니까 자기도 조금 더 늘어날게 해서 어느 지점에서 평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변형이 되지 않는 거죠. 열 현상에 의해서 원하는 만큼 변형이 되는 게 아니라 원하는 만큼 변형을 되려고 하다 보니 걔랑 같이 변형이 되는 또 다른 무언가, 그게 같은 길이만큼 늘어나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만큼 변형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혹은 조금 더 적게 변형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원하는 변형량을 지금 현재 이 문제에서는 선팽창에 대한 거를 원하는 변형량으로 받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외부 하중 때문에 조금 덜 혹은 조금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그러한 현상에 대한 예제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미스핏입니다. 미스핏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프리스트레인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미리 어느 정도의 스트레인 값을 주는 거예요. 어떤 부품을 조립을 할 때. 그래서, 구조물의 길이가 정확하게 제작되지 않은 경우에, 이건 뭐 의도했을 수도 있고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보통 이런 자전거 바퀴의 스포크 같은 경우는 스포크가 원래 길이보다 조금 더 짧게 이렇게 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길이를 맞춰서 텐션을 잡아줘요. 그런 것도 아니면 테니스 라켓의 줄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 경우는 철사를 이용을 해서 프리스트레인을 주는 그러한 부품입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조금 장력을 줘서 이 철사를 미리 장력을 준 상태에서 이 콘크리트를 조립을 해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쌓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굳히죠. 굳힌 다음에 옆에 있는 이 철사를 잘라주게 되면은 이 콘크리트 자체가 이렇게 살짝 휘어집니다. 이렇게 휘어지면 위에서 하중을 받았을 때 얘가 펴지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위에서 하중을 받는 물체, 이러한 다리 같은데 사용을 하는 콘크리트 블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스핏을 어떻게 좀 어긋나 있는 상태, 그러니까 프리 스트레스를 받는 그러한 상태를 유용한 데 사용하는 그러한 예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전 구조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CD가 조금 크게 제작이 됐어요. 이만큼 크게 제작이 됐어요. 그러면 요 A, B랑 연결된 D 지점이 좀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면 A, B라는 부품이 좀 내려가서 조립이 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밑에 있는 이 부정전 구조물 같은 경우 CD가 좀 크게 조립이 됐으면은 이런 식으로 조립이 될 수밖에 없죠. 얘들은. 그래서 CD가 크게 조립이 되면은 이 A, D, F, B라는 부품은 이렇게 구부러지게 조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자, CD가 이만큼 길게 조립이 됐어요. 다시 말해서 원래 길이보다 예를 들어서 한 1mm만큼 길게 조립이 됐다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길게 제작이 됐다라고 해볼게요. 자, CD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F입니다. F는 제대로 제작이 됐어요. 그러면 이때 옆에 A부터 해서 B까지 가는 제품을 조립을 하면 이 제품이 이렇게 조립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야. 왜냐하면은 여기는 A, D, B라는, 그러니까 A, B라는 빔이죠. 이 빔이 조립을 할 때 자기 자신도 변형이 돼야 되니까 변형시키려면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내가 변형이 되려고 하면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은 결국은 CD라는 부품이 힘을 주는 거야. 그런데 CD라는 부품도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힘을 받게 되죠, 결국은. 그래서 실제로 조립이 될 때는 이런 식으로 조립이 될 겁니다. 1mm보다 조금 더 적게 조립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나 적게 조립이 되겠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정전 구조물을 해석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CD의 길이가 이론치보다 크게 제작되면 CD는 압축이 될 거라는 거죠. 큰 것만큼 그대로 조립이 되는 게 아니라 압축이 되고, 그 다음에 EF는 인장이 돼야 돼요. 조금 늘어날 겁니다. EF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느 지점에선가 어느 지점에선가 타협을 보겠죠. 그래서 타협이 보여지는 그러한 지점에서 조립이 가능해지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지점에 대해서 이 단원에서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마도 근데 이 회전하는 물체에 대해서는 오늘은 아니고요. 아마 다음 주쯤에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어긋남과 사전 변형률의 해석에 대해서는 이제 온도 변화 앞에 그 선팽창 문제랑 유사하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예제를 하나를 보시면 이해를 좀 하시기가 어렵진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선팽창을 할 때 내가 이만큼 변형이 되고 싶어. 열팽창을 이만큼 변형되고 싶어. 그런데 다른 애는 그만큼 변형이 안 돼. 그래서 조금 앞으로 가서 협상이 됐죠. 타협이 됐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미스핏이 발생을 하면 나는 이만큼 변형이 되고 싶어. 그런데 다른 애는 그만큼 변형되지 않아? 그러면 어디선가 타협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 타협이 되는 지점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시는 방법이요. 이 미스핏이 나올 때 많이 나온 게 이제 길이 강제로 변형을 발생시키는 게 이게 뭐 나사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길이에 대한 얘기를 많이 사용을 할 거고요. 보통 길이에 대해서 변형량, 나사가 돌아갈 때의 변형량은 이게 피치죠. 피치라는 거는 나사가 한 바퀴 회전할 때 이동한 거리입니다. 그러면 나사를 내가 n 회전을 하면, n회 회전을 하면 그러면 이때 얘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길이 델타는 n에다가 피치를 곱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때 이제 턴버클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턴버클이라는 거예요. 입니다. 자, 턴버클이라는 건데 이 턴버클은 양쪽에 이렇게 케이블을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케이블을 연결을 해준 다음에 케이블 같은 경우는 장력이 팽팽해야 되잖아. 그래서 케이블을 쭉 연결하면 당연히 처음에는 장력을 팽팽하게 조절할 수 없습니다. 이 턴버클을 돌려주게 되면 여기에 나사인데요. 양쪽에 오른 나사, 왼 나사예요. 그래서 돌려주게 되면 n회 회전을 시키게 되면은 그때 왼쪽에서도 n 곱하기 p만큼 이동을 하고요. 오른쪽에서도 n 곱하기 p만큼 이동을 해요. 피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케이블이 줄어드는 양은 EMP예요. 2배만큼 양쪽에서 돌아오니까 2배만큼 변형이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러한 기구 공구 그러한 기계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케이블의 장력을 조절하는 그러한 부품 중에 하나고요. 이 턴버클이라는 거는 n번 회전을 시키게 되면 왼쪽 케이블도 n번, 오른쪽 케이블도 n번 오니까 총 합쳐서 EMP만큼의 변형량이 발생을 하는 그러한 부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거에 관련된 예제를 한번 볼게요. 예제 그림은 이건데요. 가운데 구리관이 있습니다. 구리관이고요, 이게. 턴버클을 이용해서 케이블을 이렇게 강철 케이블을 연결해 놨죠. 자, 그 상태에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처음에 조립체가 초기응력 없이 제대로 딱 맞춰질 때까지 턴버클을 돌려서 느슨함은 제거됐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장력 T는 0인 상태예요. 그래서 딱 맞는 상태예요. 두 개가 딱 맞는 상태인데 자, 그 상태에서 턴버클을 n번 조였대요. n번이 6번이네요. 자, 6회 조였습니다. 자, 6회를 조였을 때 관하고 케이블에 작용한 힘하고 관이 줄어든 길이가 각각 얼마냐. 6회를 조였을 때 관하고 케이블이 줄어든 길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내 힘을 구하여라. 다시 말하면요. 자, 얘가 피치가 0.5mm 짜리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얘기예요. 지금 턴버클을 조여주게 되면 만약에 이 강체판이 없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하게 되면 케이블이 줄어들게 되겠죠. 턴버클을 피치가 0.5mm 짜리인데 얘를 몇 회 회전시켰냐면 6회 회전시켰어요. 그러면 델타 1, 즉 줄어든 양이에요. 줄어든 양은 ENP라 했으니까 피치 2배만큼. 그러면 2 곱하기 6번 회전시켰고 피치가 0.5짜리니까 그러면 결국은 6mm. 다시 말해서 강철 케이블은 6mm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줄어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강체판이 없었다면은 강철 케이블만 6mm 줄어들었겠죠. 그런데 누가 있어? 강철판이 있어서 이 강철 케이블의 끝부분하고 구리관의 끝부분은 동일한 위치가 돼야 돼. 같은 위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강철 케이블이 구리관 너 일로 와. 당기겠죠. F만큼으로 당길 겁니다. 그러면은 구리관은 다 가기 싫어하니까 강철 케이블을 잡아 당기겠죠.
이렇게 잡아당길 겁니다. 케이블이 두 개예요. 그러면 나눠지겠네. 2분의 F만큼의 힘으로 잡아당기겠지. 그래서 어디선가 타협이 될 겁니다. 자, 여기가 타협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타협점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는 그러한 문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요. 그러니까 일단은 강철 케이블이 줄어들고 싶은 길이를 먼저 찾은 다음에 그게 될 수 없으니까 어디선가 타협을 이룰 거야. 그 타협이 되는 지점을 찾아주시면 되는 그러한 예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칠판으로 넘어가서 보실게요. 자, 지금 강철 케이블은 이만큼 줄어들고 싶어요. 이렇게 줄어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구리관이죠. 구리관하고 강철 케이블 사이의 거리는 6mm 차이가 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구리관의 끝부분하고 강철 케이블의 끝부분이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강철 케이블 나 늘어날게. F만큼의 힘을 잡아서. 그러면 구리관은 2F만큼의 힘이 되겠죠. 아까 그림에서는 제가 구리관이 받는 힘을 2F 강철 케이블 2분의 F씩이라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갈게요. 자, 그래서 결국은 어느 지점에선가 평형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강철 케이블도 이만큼 늘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구리관도 이만큼 줄어들 거예요. 이렇게 평형을 이루게 되겠죠. 그때 강철 케이블이 늘어난 길이를 델타 S, 그 다음에 구리관이 압축된 거리가 되겠네요. 구리관이 압축된 거리를 델타 C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스텝 1은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그리는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스텝 2는 힘들의 압력 평형 방정식 그리는 거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EF 쓴 거 이미 평형 방정식 적용을 한 거잖아요. 힘들의 압력 0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자, 스텝 3. 자, 이제 변형 방정식 들어가야 돼요. 변형 방정식, 변형 관계식. 어떻게 돼요? 스틸 케이블이 늘어난 길이랑 그 다음에 카파관, 구리관이 줄어든 길이, 압축된 길이를 합치면 얼마 나와야 된다? 6mm 나와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스틸 케이블 스틸 케이블이 늘어난 길이. 자, 이 스틸, 그 다음에 면적 케이블, 그 다음에 힘 곱하기 길이가 문제에서 주어졌나요? 길이 안 주어졌네요? 길이가 안 주어졌어요? 길이 L, 길이가 안 주어졌, 500mm가 주어졌네. 제가 못 찾았어요. 자, 카파, 그 다음에 FL. 아니죠? EF죠? 요거 조심하시고요. EF입니다. 그래서 구리관은 EF만큼의 하중을 받잖아요. EF예요. 자, 이거 이퀄 6mm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ES, AS 분의 1 플러스 EC, AC 분의 1. 이거에, 요건 2네요. 이거에 FL 이퀄 6이다. 라고 써주시면 될 거고요. 자, F 값은 그러면은, L로 한번 나눠냈네. L분의 6 곱하기, 자, ES, AS 분의 1 플러스 EC, AC 분의 2 분의 1.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기에 한 번으로 한번 계산해보는 연습해 보도록 하시고요. 아니면 L을 저기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셔도 무방해요. 그거 편한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2666 뉴턴 나온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압축 혹은 인장시키. 이거는 케이블에 작용하는 힘이네요. 자, 케이블에 작용하는 힘은 이거는 12666 뉴턴. 그러면 카파관에 작용하는 힘은 이거 2배 되겠죠? 그러면은 2 곱하기 12666 뉴턴.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각 힘 찾아주신 거고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얼마나 변형이 될 것이냐? 변형량 델타, 압축된 양으로 할까? 델타 카파로 할까요? 자, 이거는, ECAC 분의 EF에다가 L을 곱한 거니까 2 곱하기 12666 곱하기 L은 500mm. 그 다음에 카파가 110GPa이네. 110에다 0 3개 더 붙이시고, 그 다음에 카파의 면적은 78mm 제곱.
계산해 주시면 1.5mm. 그러네. 그러면 얘는 1.5mm 압축된다. 그러면 스틸 케이블 같은 경우는 4.5mm 압축이 된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돌아가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자,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예제든 이 예제든 똑같죠. 얼마만큼 늘어나야 돼. 혹은 얼마만큼 줄어들어야 돼. 근데 그만큼 줄어들질 못했어. 왜? 같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같이 가려는 힘 때문에 중간에 어디선가 타협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 타협점이 어디냐? 그것을 찾아주는 그러한 예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문제가 마찬가지로 8주차에도 3개가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들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 예제는 열팽창에 관련된 예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로드가 3개가 있네요. 스틸 2개랑 알루미늄 하나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가운데 있는 끝에 있는 게 양 옆에 있는 게 스틸이죠. 양 옆에 있는 스틸 바라고 돼 있을까? 뭐라고 돼 있을까? 리지드 바라고 돼 있네요. 예, 스틸 바고요. 그 다음에 와이어라고 돼 있구나. 죄송합니다. 와이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가 알루미늄 와이어입니다. 와이어 다이아메터는 32mm 라고 했어요. 아마 똑같은 건가요? 알루미늄 예, 다 똑같네요. 그래서 얘는 다이아메터가 32m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mm니까 면적 만약에 찾아야 되면 4분의 파이 d 제곱으로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지금 3개의 와이어가 똑같은 길이야. 동일한 길이. 동일 길인데 여기에 35,600 문제가 요게 잘못됐어요. 35600 뉴턴입니다. 자, 요게 맞는 거예요. 자, 이만큼의 하중이 가해지게 된대. 그러면 이 하중을 얘네들이 나눠 갖겠죠. 뭐 스틸 와이어하고 알루미늄 와이어인데 아마도 알루미늄 와이어가 쉽게 늘어나니까 스틸 와이어가 조금 더 많이 하중을 받을 거예요. 지금 만약에 찾아본다라고 하면.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템퍼레처가 온도가 델타 T만큼 올라가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3개의 와이어 중에서 알루미늄은 전혀 하중을 안 받아도 된대. 즉 모든 하중을 스틸 와이어가 다 받도록 하고 싶대. 그런 얘기 뭐냐? 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스틸은 열팽창 계수가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열팽창 계수가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이야. 다시 말해서 얘가 몇 배? 2배 더 잘 늘어나요. 잘이 아니라 많이. 스틸보다 알루미늄이 2배 더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온도가 T만큼 늘어나게 되면 이렇게 알루미늄 와이어는 이만큼 늘어났으면 스틸 와이어는 그만큼 못 늘어난다는 얘기야. 이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야. 뭐 그 차이는 온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지만 스틸은 이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이해하셨을까요? 자, 이 상황에서 35,600 뉴턴. 로드가 가해집니다. 35,600 뉴턴이 가해지면은 그 하중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문제에서는 누가 다 스틸 와이어가 다 부담을 하게 하고 싶어. 알루미늄 와이어는 하나도 하중을 받지 않고요. F는 0이에요. 받지 않고요. 스틸 와이어가 부담을 다 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만큼? 뭐 절반이니까 35,600의 절반이면 17,800 뉴턴만큼의 하중을 받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네들 길이가 어떻게 되어야 돼? 같아져야 된 거죠.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제가 칠판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얘네들 자, 스틸 와이어, 알루미늄 와이어 처음에 다 길이 똑같았어요. 스틸 와이어. 스틸, 알루미늄, 스틸. 이렇게 와이어 길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하중 F
뭐 스틸 FA, F 스틸 나눠 갖겠죠. 뭐 F 스틸 플러스 FA 플러스 FS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합쳐서 35600 뉴턴이었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하중을 온도가 증가했습니다. 온도가 증가해서 얘네들 늘어났는데 스틸은 이만큼 늘어났어요. 알루미늄은 더 많이 늘어나겠죠. 스틸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스틸, 알루미늄, 스틸 이만큼 늘어났어요. 온도가 올라가면은. 즉 1번 그림에서 2번 그림은 델타 T만큼 온도가 증가했을 때 그건 모르죠, 얼마인지. 자, 이렇게 돼서 늘어난 길이가 각각 달라. 그러면 얘는 뭐 얼마나 늘어났겠어요? 알파 스틸인가요? 이거에다가 L의 델타 T만큼. 자, 얘는 얼마나 늘어났겠어요? 알파 알루미늄 곱하기 L의 델타 T만큼 늘어났겠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게 된다는 얘기야? 모든 하중을 누가 받도록 하라는 얘기야? 다 스틸 와이어가 다 받도록 얼마만큼? 얼마였죠? 절반이니까 17800. 예, 17800. 17800 뉴턴. 여기도 17800 뉴턴만큼. 그래서 결국은 길이가 다 똑같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길이가 다 똑같아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게 온도에 따라서 스틸 와이어가 늘어난 길이, 얘는 온도에 따라서 알루미늄 와이어가 늘어난 길이 각각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 다음에 추가로 늘어난 길이, 힘에 의해서 추가로 추가로 스틸 와이어가 늘어난 길이, 힘에 의해서. 그러면은 변형 사이의 관계식이 나오죠. 어떻게 나와요? 예, 이거 온도에 의해서, 온도 증가에 의해서 스틸 와이어가 늘어난 길이, 그 다음에 힘에 의해서 스틸 와이어가 추가로 더 늘어난 길이 이퀄 온도에 의해서 알루미늄이 늘어난 길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스틸 와이어는 17800 뉴턴을 그대로 받고 있고 늘어났으니까 알루미늄은 전혀 힘을 받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서 동일한 위치에 있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거고요. 값은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시면 되죠. 뭐 힘에 의한 거는 뭐 2A분의 FL이니까요. 뭐 그거 넣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 변형에 의한 거는 여기 식이 있으니까 들어갔습니다. 문제에서는 스틸 와이어랑 그 다음에 알루미늄 와이어의 길이 안 줬어요. 길이 안 줘도 될 겁니다. 방정식 세워놓고 보시면 길이가 지워질 테니까요. 예, 길이는 문제에서 안 줬습니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리지드 스틸 플레이트. 자, 얘는 리지드입니다. 리지드라는 얘기는 변형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라는 거 몇 번 말씀드렸어요. 변형을 하지 않는 리지드 플레이트가 있는데 얘네가 세 개의 포스트입니다. 얘가 콘크리트예요. 예, 그렇죠? 콘크리트. 예, 콘크리트. 얘는 포트라고 돼 있나? 포트라고 돼 있니? 아니면은 뭐라고 돼 있냐? 포스트라고 돼 있구나. 예. 콘크리트 포스트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포스트가 3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단면적은 문제에서 에어리어는 4만 밀리미터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길이는 2m입니다. 2000mm가 돼야 되겠죠. 자, 근데 하중을 가하기 전에, F만큼의 하중을 가하기 전에 여기 사이에 갭이 있었어. 가운데 있는 포스트가 조금 작았어요. 얼마만큼? 1mm만큼 작았습니다. 이랬을 때 허용할 수 있는 최대 압축, 여기 있는 3개의 포스트는 다 압축 응력을 받아요. 그러면 허용할 수 있는 최대 압축 응력이 20MPa이었다라고 했을 때 이 값은 30GPa이고요. 그랬을 때 하중의 최대값은 얼마냐라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양 끝에 있는 포스트보다 가운데 있는 포스트가 조금 덜 눌리겠죠. 응력도 적게 받게 될 거고요. 그러면 허용 응력에 이 하중 P만큼을 증가시킨다라 했을 때
허용 응력에 먼저 도달하는 거는 양쪽 끝에 있는 포스트가 더 먼저 허용 응력에 도달을 하게 될 겁니다. 가운데 있는 포스트보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초기에 포스트가 3개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가운데 있는 포스트가 작죠. 이렇게 됩니다. 자, 하중 P만큼을 가하게 되면 얘네들이 이렇게 똑같은 길이만큼으로 변형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같은 길이만큼 변형될 겁니다. 그랬을 때 전체 가해준 하중의 P 맥시멈이라고 하면 그것을 바깥에 가해준 하중 PO, 그 다음에 얘 똑같은 길이 있으니까 PO, 얘는 다르죠. PI. 다르겠죠. 각각.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 이 식은 나오죠. 첫 번째 평형방정식. 자,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렸고요. 그러면 스텝 1, 그 다음에 스텝 2. 예, 평형방정식 여기다 그릴게요. 평형방정식은 이렇게 되겠네요. P 맥시멈 값은 최대로 준 하중은 바깥쪽 포스트에 가고 그 다음에 안쪽 포스트에 가고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식이에요. 그 다음에 스텝 3. 자, 변형 사이의 관계식. 변형 관계식. 문제에서 찾으라는 건 Pmax 값을 찾는 겁니다. 자, 변형 관계식 뭐 어떻게 돼요? 자, 이게 누가 압축된 거리 델타 O. 그 다음에 요게 안쪽이 압축된 거리 델타 I. 그럼 변형 관계식은 델타 O 바깥쪽 포스트가 압축된 거리 마이너스 안쪽 포스트가 압축된 거리 빼면은 1mm. 자, 2번식입니다. 이거 1번식이죠. 그러면 2번 식에는 EA 면적 다 똑같으니까 이거분의 바깥쪽은 P0였네요. P0의 L 마이너스 EA분의 PI의 L 이퀄 1mm. 이게 2번식인 거죠. 그래서 2번식하고 1번식 여기다 2번식 할까? 자, 2번식하고 1번식에서 모르는 거, 자, 나 결국 찾는 건 P5니까 그러면 2번식하고 1번식에서 지금 미지수가 3개가 생긴 거죠. P 맥시멈과 P5과 PI가.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가 더 있어야 돼. 어떤 조건이 하나 더 있어야 돼. 식이 하나 더 있어야 돼. 그러면 어떤 식을 가지고 찾았느냐 문제에서 이거 줬잖아요. 자, 허용할 수 있는 응력이 20메가파스칼이래. 이거 이퀄 면적분의 힘. 그러면 이것인데 자, 누가 먼저 허용 응력에 도달해? 바깥쪽에 있는 포스트가 먼저 허용 응력에 도달하니까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20메가파스칼은 면적분의 바깥쪽에 있는 포스트다. 그러면 이때 바깥쪽에 있는 포스트의 하중의 최대값이 나올 겁니다. 그거를 2식에다 대입을 하고 그걸 다시 1식에다 대입을 하시면 문제를 푸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더 이상의 힌트를 주기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인데요. 세 번째 문제는 방금 그 예제로 풀었었던 문제랑 유사한 것 같아요. 전체 길이가 200mm인데 가운데 있는 게 이제 플라스틱 실린더입니다. 플라스틱 실린더고요. 지금 이 플라스틱 실린더가 위에 뚜껑은 리지드예요. 뚜껑을 리지드합니다. 리지드하고 그 다음에 여기 스틸 볼트가 있고요. 스틸 볼트에 의해서 이렇게 덮여져 있는 거죠. 플라스틱 파이프가 덮여져 있는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컴프레시브 스트레스, 그러니까 플라스틱 파이프에 가해지는 시그마 P 값이 얼마냐, 스트레스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땠을 때, 자, 너트 스틸, 그러니까 여기 있는 스틸 볼트에 있는 너트가 타이튼, 조여진대. 완벽하게 1회전해서. 그러니까, 너트가 1회전해서 완벽하게 1회전을 해서 조여졌을 때에, 그랬을 때 플라스틱 실린더에 가해지는 응력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요. 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이 볼트의 피치가 1mm래요. 그러면 1mm에 1회전을 시킨다라 했으니까 1mm에 1회전을 시킨다라 했으니까 몇 mm 압축이 되겠어요? 1mm 압축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양쪽에 있는 스틸 포스트는 볼트는 1mm 압축이 돼. 가운데 있는 플라스틱 실린더는 그렇게 그대로 있고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실린더가 있고 그 다음에 스틸 볼트가 있으면 이때 플라스틱 실린더하고 스틸 볼트 사이의 거리는 NP니까 그러면 1회전을 시켰다 P7이다. 그래서 1mm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끝부분은 여기 리지드한 뚜껑으로 같은 위치만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스틸 볼트는 자기가 1mm 내려가고 싶으니까 플라스틱 실린더를 잡아 당겨요. 그러면 스틸 볼트는 다시 플라스틱 실린더가 나 가기 싫어 하고 잡아 당기게 되겠죠. 이때 평형방정식 세워주시면은 스틸 볼트에 가해지는 힘을 F다라고 하면 플라스틱 실린더에 가해지는 힘은 EF가 될 겁니다. 평형방정식 만들어지죠. 그래서 어디선가 평형을 이루게 될 거야. 평형을 이루어지는 타협점까지 스틸 볼트가 이동한 거리, 그 다음에 플라스틱 파이프가 변형된 거리. 그러면 스틸 볼트 플라스틱 파이프 변형된 총합은 1mm가 돼야 되겠죠. 플라스틱 파이프는 E 플라스틱, A 플라스틱, 그 다음에 EF죠. L. 길이 200mm라 했으니까. 자, 이 놈은, 스틸 볼트, 스틸, 그 다음에 F에 L. 집어넣으시면 방정식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구하는 건 요겁니다. 요게 얼마냐.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 실린더에 가해지는 응력이 얼마인지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답을 안 말씀드렸나요? 얘는 답이 얼마냐 하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플라스틱 실린더에 가해지게 되는 응력은 25MPa 나오네요. 이렇게 되고요. 그 전 문제는,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힘이네. 그랬을 때 최대 맥시멈 값을 구하였으니까 P 맥시멈 값이 얼마냐면 뉴턴 이렇게 나옵니다. 200 킬로 뉴턴이네요. 이렇게 나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90도였을 거예요. 얼마만큼 온도가 올라가야지 되냐 문제에서 물어본 거 델타 T만큼 물어본 거니까 90도씨 90도씨 올라가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8주차 수업이 끝났네요. 벌써 이번 학기가 절반이 지났어요. 네, 금방 지나네요. 어쨌든 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도 화이팅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